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원석의 충격 행보 그리고 또 한동훈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본질은 무엇일까요? 먼저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승진 전보하는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후 대구지검 2차장 검사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전주지검장을 지냈다. 그는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고, 전주지검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 지검장은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도 지휘한다.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끈 송경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담당하던 김창진 1차장 검사와 고영곤 4차장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디올 백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 차장 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고 차장 검사는 수원고검 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에서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수사 조치를 조금도 안 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까요? 검수완박으로 검사들이 한가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준석은 왜 아직도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실상 성접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준석은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송치했다며 성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이준석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이준석은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김성진 대표 쪽과 접촉해 성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신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 원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증거인멸교사 법리 적용이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팽당했나.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장급 인사 질문에 묵묵부답.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며 이 총장이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뀐 수장 서울중앙지검장 이친윤이라면 이번 인사가 순수하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격려 목적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수고가 많으시다는 짧은 인사말만 남긴 채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검은색 차에서 내린 이 총장은 청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청 부장검사와 직원, 청원경찰 등과 악수를 하며 청사 안으로 들어간 뒤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단행한 인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검찰 내 친윤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보임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구지검 2차장 검사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전주지검장을 지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마냥 순수하게만 볼 수는 없다며 김건희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이 이른바 팽당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 총장은 올해 초부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불화설 사이에서 수차례 견제설에 휘말린 바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람이 바뀌면 수사가 스톱이 된다며 주요 인사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뀐 수장이 친윤이면 이번 인사가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원석 사표 고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이번 정부 첫 검찰총장인데 왜 사직을 고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검찰 인사는 대통령실의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7일 신속하게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시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꾸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6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 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인사가 나왔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않는 대신 현 수사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총장은 이미 지난 1월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 하자나를 문책하라고 강하게 반대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인사 검사들도 예상 못한 인사였다면서요. 수사팀 전격 교체라고 봐도 됩니까? 네, 검사들도 오늘 인사에 많이 당황했는데요. 오늘 아침 9시부터 검찰 내부망에 검사장과 고검장들의 사직에 그리 줄을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이주영 서울고검장과 노정현 대구고검장 등 최소 7명이 법무부의 사의를 표했고요. 조영민 기자,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신설한 지 거의 일주일 만에 인사가 나서 인사에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검찰 인사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인선된 지 6일 만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검찰을 장악하려고 검찰 출신 김 수석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다 준비됐던 인사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민정수석이 수개월 걸리는 검찰 인사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으니 적절한 검찰 인사일 뿐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는 시점에서 이뤄진 인사라 대통령실이 아무리 아니라고 강조해도 의혹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 기자, 이원석 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원래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지 않았나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송경호 두 사람도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었죠. 대통령실 내부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봤는데요. 같은 윤석열 사단이지만 깊이의 차이랄까요? 일종의 농도차가 있다고 보면 된다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만 처음 총장과 지검장으로 임명될 때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 사단 내에서도 한동훈 라인이라는 거죠. 반면 이번에 임명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때 대변인을 지낸 진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찐윤, 찐명 이런 식으로 분류하잖아요. 같은 분류법이 검찰에도 적용된다는 얘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 거치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신뢰가 깨진 게 이번 검찰 인사에도 반영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슬슬 매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서, 식당서, 거리서 자맹한다던 한동훈 목격담. 정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알쏭달쏭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4.10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맹을 택했다. 그러나 물밑 행보라기엔 도처에서 목격담이 흘러나온다. 목격담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식사 정치다. 그는 인천 계양을 해서 낙선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12일 저녁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했다. 원 전 장관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한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당대회 개최 등 당 현안 관련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영입한 민주당 출신의 이상민 의원과도 조만간 만날 계획이다. 앞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사퇴 닷새 뒤인 지난달 16일 자신의 우군인 비대위원들과 저녁을 함께했고, 지난 3일 저녁엔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영동 의원과 당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 명을 시내 모처 중식당에서 만났다. 총선 과정에서 두 차례 갈등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것과 대비된다. 목격담의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입소문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 팬클럽인 위도우니 DC인사이드 한동훈 갤러리 등엔 사용자들이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주요 활동을 중계하다시피 전한다. 원 전 장관과의 식사 당일인 12일 오후 9시 무렵 DC인사이드에 도곡동 땡땡땡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이랑 같이 들어왔고 본 사람 되게 많대. 안 믿으면 관둬. 라는 글이 올라오는 시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택 인근인 도곡동에서 통화하며 걷는 뒷모습이나 분홍색 골전도 이어폰을 착용하고 양재호 솔숲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등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게시돼 확산됐다. 의도했든 아니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읽은 것으로 알려진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은 교보문고 국내소설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전날보다 14계단 급등한 6위에 올랐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책을 봤다는 건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책 보는 걸 보여주고 싶은 또 하나의 의도하지 않은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 전 그것과 닮았다는 반응이 많다. 윤 대통령도 2021년 3월 초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이후 그의 6월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기까지 철저히 자맹하되 근황과 생각은 간접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권성동 정진석 의원 등 정치인과의 접촉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나 보훈 관련 유공자 등의 만남이 모두 목격담이나 전원 형태로 기사화됐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도 정치적 유사는 그대로 이어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가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 자택 인근에 그대가 있기에 희망을 보았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심평 변호사는 9일 SBS 라디오에 나와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조직이 전국 각지에 설치됐는데 그 조직이 한동훈 전 위원장 측으로 다 흡수됐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노출이 잦아지자 국민의힘에선 그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 인사도족이 등판할 경우 집중 공격을 받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소진되고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면 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을 부추긴다. A3서치의 지난 8, 9일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26%를 기록해 유승민 전 의원의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한정했을 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적합도가 48%로 가장 높았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다만 여권에선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비대위원장이 뒤이은 당대표 경선에 뛰어드는 것이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UAE 아부다비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여당이 이 조심판론 운동권 심판론을 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전략을 비판했다. 영남 중진 의원은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도 총선 책임론이 부각되며 원내대표 경선에 불출마했다며 원톱으로 선거를 이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한다면 대선 패배 후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다를 게 뭐냐고 꼬집었다. 대선 경선 출마자는 선거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국민의힘의 당권, 대권 분리 당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제약한다. 대선에 나서려면 당대표 임기 절반가량만 채우고 중도 사퇴해야 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의원 등도 해당 당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권 대권 분리는 여러 논란을 거쳐 확립된 20년 된 전통이라며 개정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이런 기사도 났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커피 사진 기획 의혹을 제기했다. 1년 반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장관 첫 출근날 던킨도넛 커피와 도넛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화제였는데 그 모습이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란 취지였다. 근거는 한 위원장 자택에서 법무부 과천청사에 가는 길에 던킨도넛 매장이 없다는 게 전부였다. 그러자 그날 한동훈 장관은 집이 아닌 서울역에서 청사로 갔고 서울역엔 던킨 매장이 있다는 팩트체크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준석은 15일 오마이뉴스 간부 출신의 개인 채널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타워팰리스에 사는 한 위원장이 과천 법무부까지 출근하는데 던킨 도넛 커피를 들고 갔다며 제가 그래서 타워팰리스에서 과천까지 던킨 도넛을 검색해봤는데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질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싶지만 한 위원장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조언을 받거나 그런 스타일 잡아주는 사람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그런 게 라며 던킨은 드라이브 스루가 없다. 과연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던킨에 내려서 다시 관용차에 타셨을까 아니면 운전사한테 사오라고 시켰을까라고 했다. 이준석은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향해 대선 모두 가셨어요. 혼자 자꾸 아이템이 등장하잖아요 라고 했다. 영상에는 한 위원장이 던킨 도넛과 커피를 들고 과천 정부청사에 출근하는 사진도 함께 띄워졌다. 2022년 5월 18일 오후에 촬영된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날 한 위원장은 이 위원장 주장과 달리 도곡동 자택에서 곧장 과천으로 이동한 게 아니었다. 오전에 광주 국립 58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서울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구간을 운행한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타고 갔다. 한 위원장은 그날 행사를 마친 뒤 다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 관용차를 타고 오후 2시 20분쯤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다. 던킨 커피 출근 사진은 이때 찍힌 것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날 한동훈 장관은 서울역 매장에서 커피를 샀다며 그날만 아니라 지방 출장 때 던킨 매장을 자주 이용했다고 했다. 이준석은 탈당 후 연일 한 위원장의 행보에 부정적 발언을 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한 위원장이 부산에서 1992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나온 것을 두고 롯데자이언츠가 1992년 이후 우승을 못했다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조롱의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물론 1992년 이후로 너희는 우승 못해봤지라는 얘기가 아니겠지만 부산에 힙한 아이템 하나 장착하고 가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부산 다선 의원들을 다 자르려고 할 것이라며 티셔츠는 입었지만 부산의 핵심 정치인들 다 자르려고 하는 행보와 보여주려는 이미지가 동치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한 위원장이 무엇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와중에 한동훈을 옹호하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삼선 중진 출신인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사실상 탄핵 연대까지 구축한 상황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의힘도 용산도 그렇고 뚜렷한 개혁이나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상대방 비난과 남 탓만 지금 하고 있다며, 총선 진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정말 국민들을 2번, 3번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권 전체를 보라 이재명 당대표, 조국혁신당, 또 추미애 국회의장까지 지금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완전히 지금 야권은 탄핵연대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조금 있다가 결국 최상병 특검을 거쳐 촛불 시위까지 간다고 본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불필요한 돌만 던져갖고 되겠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무 개시 전부터 친윤계 주류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비난을 산데 대해 황 위원장은 역시 어당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 굉장히 모든 쓴소리를 다 참아내고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인품이라며 감쌌다. 이어 안타깝다. 홍준표 시장이 계속 황 위원장도 공격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아주 쓴소리하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언론이나 경험 있는 분들은 오히려 모여서 변화를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한다, 살 길은 이거다 해야 한다라며 홍 시장은 당의 원로이시고 한데 조금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이라기보단 한 전 위원장에게 당의 얼씬도 하지 말라며 애 취급하는데 어떤 해결책을 위한 비판이라기보단 그냥 비난 같다. 그렇게 전당대회에 관심 있으시면 차라리 나서시라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